타이틀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알고 있는데 뱃사공 아나운서 이호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예, 왜 뱃사공 아나운서인지 물어보면 얘기가 길어집니까? 네,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뭐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순식간에 뱃사공이 됐습니다. 예,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먼저 속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거부터요. 네. 예, 아베 연설 중에 산탄총 피격, 심폐정지 이렇게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사망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쯤에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던 야마토 니시다이 지역에서 이 총에 맞아서 이제 용의자도 이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 목 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심폐정지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YTN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소식인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런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네. 윤리위가 어제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45분 정도까지 국회에서 8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나서 논의를 거친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입니다.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이 사유에 대해서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해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성상납 의혹 사건 관련해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런 의혹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거죠. 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서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은 했으나 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준석 당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만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글쎄요, 이 징계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대표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규에 당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잖아요. 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확정 시에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이제 집권 여당 대표의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대표가 징계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응 한번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이 징계 결정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여전히 이 의혹이란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죠. 네. 당 중앙윤리위원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관련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징계 처분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징계 처분권이라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얘기 잠깐 들어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 부분 차례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권 원내대표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했고 국민께 송구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입장이 전해졌는데 이 징계는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대표 권한은 원내대표 본인이 이제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친인척 채용 뭐 이게 불거지면서 이른바 비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문제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대통령실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비서관 배우자 일가가 윤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 후원금 2천만 원을 낸 것이 이번 일정에 영향을 줬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 그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방탄소년단 뭐 예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어요. 네, 당시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K-팝 스타의 사회적 기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윤 대통령의 친인척 선임 행정관 최아무개 씨가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 또 채용에 대해서 또 논란이 거세졌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사실상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업무를 맡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비선 논란이 불을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최 행정관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대선 경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지금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역량이 되지 않았는데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야 한다면 그것도 네. 차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제2부속실 문제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만들 계획이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거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그러니까 그저께에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여사 일정이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달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19,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여름철이라 활동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백신의 면역력이 감소됨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뭡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활동량 증가도 있고요. 또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5 변이 검출률이 증가를 했고 면역력 감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이 BA.5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달 안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력이 좀 높고요. 또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감염 이력이 있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도 감염을 쉽게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과 영국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재확산 본격화되고 이러면서 방역 당국이 전 국민 4차 접종 필요성 이 부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8.7%밖에 안 되는데 저 역시도 이제 4차 접종은 맞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인데다가 감염 이력이 있으면 접종을 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국민 4차 접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쓰이는 백신이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BA.5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하반기에도 백신 도입은 계속되는 거고. 네, 하반기에 국내 도입될 백신이 약 1억 1,600만 회분이라고 하는데요. 변이 대응력이 높아진 새 백신은 언제 나올지 또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이 4차 접종 확대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휴가 언제 가세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네. 이제 장마 끝나면 바로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람들 밀집되고 이러면 또 불안해져서 하여간 방역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 부천 국제영화제가 개막이 됐네요. 네, 어제였습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무려 3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열린 레드카펫 행사였어서 이제 영화계 종사자 그리고 관객이 대면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자 확산된다 이러니까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행사는 특히 우천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들 오셨다고요. 네, 배우 특별전이 있었는데 주인공인 설경구 씨를 비롯해서 국내외 게스트가 대거 참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등 이제 시도 의원 등도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26회죠 네. 부천 국제영화제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7일까지 오프,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총 49개국 268편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부천시청 잔디광장이나 이제 관련 영화관에서 상영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영관에서도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면 이제 축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져진 온라인 플랫폼도 적극 활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미래로의 진화를 목표로 영화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특별하게도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를 재정의하자는 취지로 오징어 게임 작년에 이제 화제가 된 작품이죠. 네. 시리즈 영화상이란 특별상도 수여했습니다. 영화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주 축제 도시답게 아주 멋지다고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